안녕하세요. 해피해피해피 팀장 강대현입니다. 프로젝트 PPT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PPT 내용으로는 팀원 소개 및 프로젝트 개발 환경을 담고 있는 인트로덕션, 그리고 아이템 선정 및 기능 구성, 일정 선출을 담고 있는 플래닝, DB 테이블 관계를 표현한 EID와 클래스 관계를 표현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담고 있는 다이어그램, 시연 내용 및 순서를 담고 있는 데몬스트레이션,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의 구성원으로는 강대혁, 나기태님, 이주연님, 한상현님으로 질의응답 시간 외에 따로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알레즈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MVC 패턴으로 만들었으며 개발 환경으로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와스, 아파치 톰캣, 기능 구현으로 자바, 자바스크립트, jQuery, AJAX, 반응형 웹 구현으로는 부트스트랩, JSP, 상상 관리 도구로 GitHub, 그 외 API로는 풀캘린더와 네이버 맵을 사용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어떤 주제를 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른 주제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주제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좀 더 애정을 갖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는 생각은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주제 중에서 자동차라는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표 자동차 브랜드인 현대와 기아 자동차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뛰어난 반응형 웹페이지,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구성했고, 조금 아쉬운 느낌의 디자인과 편의성은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웹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아이템을 선정한 후 어떤 페이지와 기능을 구현할지 회의한 결과 회원 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로그인 로그아웃, 내 정보 수정 탈퇴, 견적 내역, 시승 신청 내역, 그리고 게시판으로는 모델 게시판, 회사 소개, 시승 예약, 시승 후기, 이벤트, 멤버스, FAQ, 문의하기, 관리자 페이지, 주요 기능으로는 이메일 인증, 회원 정보 수정 탈퇴, 지도, 일정 예약 삭제, 자동차 추가 수정 삭제, 게시판 검색 추가 수정 삭제 답글, 면적 저장 삭제를 넣었습니다. 일정 산출로는 계획, 기능 구현, 디자인, 디버깅으로 일정을 세분화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구성한 만큼 기능 구현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며 메인 페이지를 중심으로 디자인 구조를 통일화시켰습니다. EID는 데이터베이스 관계를 나타내는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으로 멤버 테이블의 기본 키인 아이디를 리서브, 보드 후기, 빌드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고요. 탑 테이블의 기본 키인 카 네임을 리서브, 빌드 후기 게시판에서 참조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는 DB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주요 컨트롤러들이 멤버, 보드, 그리고 키와 어드민, 카와 어드민, 리서브, 그리고 후기, 빌드, 카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다오는 DTO의 변수를 그리고 DB 커넥션의 메소드를 참조하고 있으며 각각의 컨트롤러는 해당 다오의 메소드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팀원들이 담당한 페이지 및 기능으로는 주연님은 메인, 메뉴, 부터 회사 소개, 멤버스 페이지를 만드셨고 상현님은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관리자 페이지, 시승 후기 게시판을 저는 모델 상세 게시판, 차량 상세, 이벤트, FAQ, 문의, 시승 예약, 시승 신청 내역 페이지를 귀태님은 마이 페이지, 자동차 견적, 견적 작성, 견적 내역 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시승 순서로는 이주연님, 한상현님, 저, 그리고 나이테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페이지 및 다른 프론트 페이지를 맡은 이주연입니다.
기아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를 섞어서 만든 어, 저희 프로젝트명은 알레즈라고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기획을 했고요. 그 저희 나라 대표 자동차 회사인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기능적인 면은 현대 자동차 그리고 디자인적인 면은 기아 자동차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새로운 라인이 출시되면서 이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되게 좋은데 사실 메인 페이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플랫폼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서 영상을 메인 페이지에 쓰게 됐고요. 영상을 메인 페이지에 쓰는 건 저 개인적인 프론트 포폴에서 사용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 람보르기니 사이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 상단에 보시면 이 내비게이션 바가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바인데요. 보통 영상이나 이미지 위에 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랑 로고만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차량 상세 페이지나 게시판 같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 메뉴바가 더 잘 보이게끔 배경색을 회색으로 줘서 구현을 했습니다. 태블릿 모바일 사이즈로 넘어가면 햄버거 버튼으로 바뀌게끔 반응형을 줬고요.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토글 버튼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호버를 하면 텍스트 색상이 변하게끔 좀 직관적인 효과를 줬고요. 그리고 태블릿 모바일 사이즈일 때 메인 페이지는 영상을 쓰지 않고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디바이스 사이즈가 작아지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 고정적으로 보여주게 구현을 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캐로셀 홈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모델을 깔끔하게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슷하게 구현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응형을 줘서 사이즈가 작아지면 하나로 바뀌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rousel 아래쪽에 카드 덱을 구현을 했는데요. 사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묶어서 같은 그룹사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같은 가족사의 모델들도 소개할 수 있게끔 구현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응형으로 줄어들면 상하 정렬이 되게끔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하단에 네 가지 박스를 구성을 했는데요. 견적 내기, 시승 신청, 판매 네트워크, 이달의 구매 혜택.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법한 아이들을 따로 뽑아서 하단에 구현을 했고, 이 중에 견적내기랑 시승 신청은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네, 기능을 줬고요. 판매 네트워크랑 이달의 구매 혜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본사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걸었고요. 마우스 호버 시에 이제 색상이 반전되는 효과를 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잘 보이게끔 네, 구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뉴스란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새로운 신차가 출시를 하거나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을 때, 이런 소식을 올리는 뉴스란을 만들었고요. 아래쪽에 전기차랑 수소 전기차는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게끔 버튼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반응형을 줘가지고 사이즈가 줄어들면 상하 정렬로 되게끔 해서 가독성을 높였고요. 아래쪽에 있는 푸터를 모든 페이지에 적용하게끔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아래 빨갛게 반짝반짝 거리는 건 저희가 실제로 작동이 가능하게끔 구현을 한 부분이고, 이것도 반응형을 줬을 때 위아래로 상하 정렬이 잘 돼서 중앙으로 위치하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사 소개 페이지를 구현을 했는데요. 이제 브랜드 철학과 이 브랜드가 미래에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근데 회사 소개 페이지인 만큼 이제 특별한 기능은 없고 그냥 소개 페이지이기 때문에 좀 밋밋해 보일 수 있어서 이미지의 포지션을 스티키로 주고 텍스트에 애니메이션 속성을 적용을 해서 좀 더
다채로워 보이는 효과를 구현을 했고요. 또 아래쪽에는 이제 협력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버튼들을 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지루하지 않게 이미지들을 예쁘게 주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스티키로 줘서 다채로워 보이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네이버 맵을 사용해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의 지도를 구현을 했는데요. 요거는 핀을 클릭하면 간단한 정보가 뜨고 길찾기 버튼을 추가해서 실제로 눌렀을 때 음, 지도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네이버 지도로 이동하는 버튼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단에 패턴을 집어 넣었고요. 요거는 멤버십 사이트인데요. 차량 구매나 유지 관리를 위한 멤버십 안내 페이지입니다. 유지 관리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스티키 속성으로 고정시켜서 어떤 위치에서든 편리하게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구현을 했고요. 멤버스 포인트, 그다음에 차량 케어 서비스, 그다음에 스마트카 서비스, 안내 및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연결 버튼을 구현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메인 페이지에 있었던 하단 박스들을 추가해서 번거롭게 홈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응형을 줘서 상하 정렬 그리고 중앙 정렬, 가독성을 높인 구성으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가입 관리자 게시판 기능 구현한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 하단에 이제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세 기능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회원가입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해놨고 아이디를 이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입력되어 있는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에이직스를 통해서 이제 DB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를 검색해서 이제 반환된 값을 이제 비교한 다음에 동일한 값이 뜨게 되면 방금처럼 이제 이미 사용된 아이디라고 뜨게 됩니다.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규식을 사용해서 대소문자랑 이제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해야지 이제 작성이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어, 그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 인증을 해가지고 인증번호를 받아서 가입이 가능하게끔 에이젝스를 통해서 이제 메소드가 실행돼서 그 인증번호를 이제 실제 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인증번호를 이제 틀리게 입력하면 이제 인증이 실패했다고 뜨고 인증이 이제 완료가 되고 이제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밀번호 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를 입력하고 이제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해서 이제 아이디와 이름, 이메일이 이제 입력한 것과 동일하면 이메일을 이제 보내가지고 또 인증번호를 입력해서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인증이 되면
또 이제 새 비밀번호를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따로 이제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이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 수정과 탈퇴 기능이 있고 이제 여기서 변경 내역과 시승 내역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수정 탈퇴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로그인 아이디를 이제 세션으로 얻어와가지고 로그인한 아이디의 이제 정보들을 출력하게끔 이제 구현을 해놨습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수정된 사항이 이제 보이게끔 이제 보이고 이제 탈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입력했던 아이디를 이제 탈퇴를 시켜서 DB에서 삭제가 돼가지고 탈퇴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자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 하단에 이제 관리자 모드라고 이제 내부 바가 하나 생성되고 저기에서 이제 모델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추가만 해봤습니다. 등록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의 이제 네 가지 이제 버튼을 라디오 버튼 만들어서 그 전기차랑 세단, SUV, 트럭 이 네 가지 이제 모델에 차만 등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등록됐다는 문구가 뜨고 이제 모델 하러 가서 등록된 게 이제 확인이 되게 됩니다.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되는 이제 차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그 정보들을 다 받아오고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를 이제 바꾸는 건 이제 아예 이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막아뒀습니다. 수정된 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모델 삭제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차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차가 이제 DB에 입력된 값들이 이제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시승 후기 게시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 후기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시판 목록이랑 상세 페이지, 이제 입력 페이지로 구성을 했고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이 멤버 테이블과 이제 카 테이블 그리고 후기 테이블을 이제 서로 조인해 가지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이제 조회해서 출력하게끔 구현했습니다. 페이징 기능을 구현해서 이제 한 페이지에 출력 가능한 행의 개수는 이제 최대 이제 5개로 만들어 놨고 검색 기능을 구현해서 세 가지 조건에 맞는 키워드를 입력할 때 이제 키워드에 맞는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글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카 테이블에 입력돼 있던 그 카의 이제 카 이름들을
이제 불러와가지고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별점 시스템을 이제 넣어가지고 그 시승 후기가 이제 괜찮은지 만족도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게끔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작성한 글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수정이랑 삭제가 가능하게끔 구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목록으로만 이제 할 수 있게끔 볼 수만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고 구현을 했습니다. 삭제 기능까지 이제 다 하고 이제 시승 후기 게시판 끝내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델 게시판부터 시연하겠습니다. 모델 게시판은 DB에 저장된 차량들을 모델별로 불러오는 기능을 구현한 페이지로 EV와 아반떼 모델을 선정해서 차량의 상세 정보와 견적 페이지를 구현했으며 버튼을 통해 페이지의 이동이 가능하게 구현했습니다. 차량 상세 페이지로 니로와 아반떼 두 차량을 만들었는데요. 상세 페이지는 내부바, 메인 이미지, 섹션의 메뉴, 그리고 섹션, 푸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JS를 이용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그에 맞는 이미지의 변경과 텍스트의 수정을 구현했습니다. 다만 그 니로와 아반떼 상세 페이지를 온전히 똑같은 구성으로 맞추기보다는 서로 다른 구성 요소에 차이를 두었는데요. 니로 페이지의 경우 외장뿐만 아니라 내장의 컬러를 추가했고 재원 부분을 캐rosel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페이지의 경우에는 니로와 달리 그 내장 컬러와 캐로셀을 통한 이미지 구성 대신에 jQuery를 이용해서 360도가 회전 가능한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FAQ 게시판 되었습니다. FAQ 게시판은 아코디언 요소와 검색창으로 구성된 페이지로 JS에서 키업 특성과 필터 메소드를 이용하여서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는 즉시 검색어가 존재하는 리스트만 나오도록 구성했습니다. 문의하기 게시판으로 가겠습니다. 문의하기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관리자에게 문의를 남기면 관리자가 회원에게 답변을 달 수 있는 계층형 게시판으로 구조를 만들었고 작성자 본인의 글을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기능과 게시글에 들어갔을 때 해당 게시글의 조회수를 올리고 검색창을 통해 제목 부문 작성자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먼저 글 작성 답변 예정인 사용자의 글에 답변을 달면 목록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해당 글의 밑으로
답변이 달리는 형식으로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시승 예약 게시판에 가면 시승 모델과 시승 장소 그리고 시승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섹션과 회원이 선택한 예약 옵션을 나타내기 위한 사이드바로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시승 모델은 DB에서 모델별 촬영 데이터를 불러와서 회원이 시승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시승 장소는 네이버 맵 API를 이용하여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지도를 옮겨서 장소를 확인하거나 우측에 있는 해당 장소를 직접 선택했을 경우 지도의 위치가 해당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시승 일정은 필캘린더 API를 이용했습니다. 그 예약 이벤트의 시작일은 시스템의 날짜로 오늘 날짜부터 시작되게 구성을 했고, 지난 날짜는 자동으로 표시가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시승 신청 버튼을 눌렀을 경우 로그인, 시승 차량 선택, 시승 장소 선택, 일정 선택의 유효성 검사를 줬고, 만약 하나의 장소와 시간대에 이미 신청이 되어 있다면 알러트 창을 통해서 이미 예약된 날짜임을 알리고 예약이 되지 않도록 구현했습니다. 시승 예약을 완료했을 때 시승 신청 내역 페이지에서 회원이 선택한 모델, 장소,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DB에서 해당 데이터를 불러오고 삭제 버튼을 통해 일정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다음 견적 페이지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견적 페이지랑 견적 내역, 견적 리스트, 상세 보기 등을 구현한 마케팅입니다. 먼저 견적 페이지에서는 앞서 사용했던 미로 EV랑 승용차에서 아반떼를 사용한 두 가지의 내역을 만들었고요. 아반떼 견적 내역을 눌러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트림 부분과 엔진, 미션 등을 고를 수가 있고, 밑에 트림 부분에서 선택을 했을 때 좌측에 텍스트가 가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사이드 내부를 눌렀다 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요. 컬러를 선택했을 때 이미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장 또한 마찬가지인데 내부 화면이라서 보여지지 않고 옵션 선택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이 옵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 옵션들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좌측에 보이는 텍스트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가격들을 다 포함한 견적 완료를 눌렀을 때 차량의 총 가격을 가지고 와서 선택한 옵션과 외장을 보여주고, 바로 견적 저장을 누르게 됐을 때는 탁송을 선택하게끔 유효성을 걸어놓았고, 탁송을 누르게 됐을 때 탁송 의뢰와 본인 탁송이 있습니다. 탁송 의뢰에서 시도 선택에서 지역을 고르고 난 다음에 바로 누르게 된다, 바로 견적 저장을 누르게 된다 하더라도 출고장을 고르게 돼 있고, 출고장을 선택한 후에야 저장이 됩니다. 결제 방법으로 보시면 현금과 할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금은 위에서 총액에서 이제 계약금과 단기 보험료를 뺀 나머지 전체 가격이 인도금으로 들어가 있고, 할부에서는 이제 프로그레스 바를 통한 할부 금액이랑 선수금, 할부 원금, 기간 등으로 나타내서 가격을 즉시 바뀌게끔 구조를 짜 놓았고요. 이제 할부를 선택한 상태에서 견적을 저장하게 되면 저장된 내용의 차량이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 내역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다시 다른 미로 EV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로 EV를 들어가서 견적을 보면 똑같이 구성한 내용이 있는데, 엔진과 미션은 아반떼는 종류가 여러 개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미로 EV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였습니다. 다음 걸로 보시면 컬러에서는 미로는 똑같이 아반떼랑 같이 이제 색깔 바뀌게끔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때마다 좌측에 마찬가지로
속성과 가격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갔을 때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옵션과 선택한 가격, 총액 등을 다 나타내고 탁송을 눌러주시면 본인 의뢰의 경우, 본인 탁송의 경우 출고장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출고장만 선택을 했을 때는 따로 받아내는 게 없기 때문에 가격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결제 방법에서 현금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역에서 두 가지 차량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짰고 두 개 이상의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차량 견적 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견적은 두 개까지만 저장한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눌렀을 때 상세 정보에서는 그동안 선택했던 모든 옵션들과 탁송지, 현금 방식인지 할부 방식인지를 보여주고 아까 이전 버튼을 통해서 나가다 보면 아반떼를 통해서 선택했던 거는 할부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랑은 다르게 현금과 할부의 차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내역 삭제를 통해서 삭제를 했을 경우 뒤에서 바로 데이터 값이 달라져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연은 끝났고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기능 중에 주요 기능 중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준비한 페이지입니다. 360도 이미지 회전과 이메일 인증 부분 코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360도 이미지 회전 기능은 릴이라는 jQuery로 지원하는 JS를 다운받아야 하고 헤드 태그 안쪽에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다운받은 JS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제공하는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태그에 먼저 클래스로 릴이라는 이미지 클래스명을 지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대시 옵션명을 통해서 커스텀으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페이지에서 실제로 적용한 옵션으로는 이미지즈, CW, 프레임즈, 드롭을 사용했는데 이미지즈의 속성은 이미지를 회전시킬 때 나오는 다음 이미지의 경로와 이름을 지정해주는 옵션으로서 사용할 이미지 파일의 이름이 연속된 숫자여야 하고 샵으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CW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타입의 속성으로 펄스의 경우에는 드래그 반대 방향으로 이미지가 회전하고 트루의 경우에는 드래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미지가 회전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속성은 프레임의 시작 이미지를 지정하는 옵자 속성이고 프레임즈의 속성은 총 이미지의 개수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루어블 속성은 드래그 했을 때의 속도로 속성을 주지 않은 경우 드래그한 속성에 비례해서 이미지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트루어블 속성을 지정했을 경우 아무리 빠르게 드래그할 경우에도 지정된 속도로 이미지가 회전하게 됩니다. 이 외의 옵션으로 스피드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스피드 속성을 추가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안 해도 속성으로 지정한 속성만큼의 속도로 자동으로 이미지가 회전되는 옵션입니다. 이상 360도 릴 jQuery의 설명을 마치고 이메일 인증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메일 인증 이제 담당하는 한상현입니다. 먼저 AJS로 이제 메일 값들을 받아서 이제 지정된 URL 보내게끔 이제 URL로 보내고 부분에 있는 리퀘스트 이메일 체크라는 메시지로 값이 전달됩니다. 이제 랜덤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무작위 숫자를 생성할 끝나고 0에서 9,999까지 범위를 가진 숫자를 이제 랜덤으로 생성할 만들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이제 나중에 인증번호로 이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즈 이 속성을 이제 시스템 속성 정보를 불러온 뒤 이
이메일 설정을 구성하게 됩니다. 밑에 여기 보시게 되시면 이메일을 이제 전송하는 과정을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적혀 있는데 여기 이제 스트링 아이디와 W가 여기가 이제 발송하는 이제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이제 세션 쪽 보게 되면 이제 저 부분이 이제 발신자의 인증 정보를 입력해서 이메일 서버 연결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이제 수신자 제목 내용 등의 이제 정보를 설정하게 되고 타입 캐치문을 넣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다른 메시지가 출력이 되도록 설정해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퀘스트 개판함이 들어오고 회원 가입할 때 입력했던 그 메일 값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이메일에 저장을 하고 이메일을 이제 여기 수신자 주소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엑스 메일 설정 이 부분이 이제 이메일이 실제로 전송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담당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면 이제 리턴으로 이제 맨 처음에 생성되었던 이제 넌 메소드가 넌 문서로 이제 실행이 되고 컴퓨터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컨솔 로그에 이제 그 받아온 데이터를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받아온 데이터를 이제 리스폰스 텍스트라는 변수로 이제 담아서 이메일 히든이라는 이제 히든 속성을 가진 인풋 탭에 이 리스폰스 텍스트라는 이제 값을 저장하고 하고 나머지 인증번호가 이제 메일의 온것과 이제 여기에 저장된 값이 서로 비교해서 인증번호가 이제 맞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이제 설명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기 그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 견적을 이제 내잖아요. 그 로직이 어떤 식으로 짜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인풋 히든 태그를 줘서 선택한 체크박스에 체크가 걸려있을 경우에 다른 이제 레이블 태그에다가 그 값을 담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체크가 된 것들과 다 비교를 해서 값이 더하고 나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